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노동법 1에서 근로계약 파트에서 어떻게 근로계약 체결할 때 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건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의 어떤 적용 대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이제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사용자는 이 개념을 내부적으로 확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었고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원한 상에 대해서 사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자. 자, 이게 우리 법에 있는데 우리 판례상으로는 사용자 개념을 이게 외부적으로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청회사나 하청회사에 있게 되면 하청회사의 이 법인격이 이게 명목에 불과하다,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하청회사의 근로자와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청회사. 이 원청회사랑 임금을 주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명시적으로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원청회사가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법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 2차에서는 뭐 중요한 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설명드렸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만약에 이 법보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법은 기준법, 최저기준이에요. 이 법보다 떨어지는 근로계약이 있으면 그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다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금이나 근로시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내용들이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는 행위자가 아니지만 사업주에 대해서도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했다 했다는 법인도 함께 벌금을 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형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이것들이 이제 수시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감독관. 자, 이분들은 이제 이 법에 대한 어떤 수사권자로 일하시면 돼요. 이 법의 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수많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위반에 대한 수사는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전담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대한 그 수사는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죠. 경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찰 공무원의 형태는 아니지만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 따라서 경찰권을 가지고서 각종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서류나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의사라고 한다면 검진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 두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알게 된 비밀들은 엄수해야 된다. 비밀을 엄수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감독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중에 여러분들이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되고, 단지 근로자 명부에 대한 작성 의무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있어요. 일용 근로자는 30일이 안 되는 30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를 의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 대장이라든지 이걸 작성을 해야 되고, 자, 임금 대장은 임금을 작성할 때마다, 지급할 때마다 이걸 적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 명세서를 또 이제 교부하도록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명세서는 그냥 종이를 할 수도 있지만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것들이 있었죠. 임금 대장이나 이런 명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간 보존 의무를 띄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사용증명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사용증명서. 자, 사용증명서에 대한 교부는 중요한 것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됩니다. 요구한 사항만. 그러니까 뭐 엄한 거 적지 말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 만들지 말라고 있죠.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뭐 비밀기호, 명부, 취업 방해학 목적으로 그런 통신 같은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그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위반하게 되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형사처벌까지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과태료 조항을 좀 두고 있는 구조 만들어져 있고, 단지 이제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거니까 실이 요거는 형사처벌이 아주 세게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좀 봤죠. 그래서 우리가 3조부터 10조까지 쭉 기본 원칙을 봤어요. 3조부터 5조까지는 이게 군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위반 시에 처벌 조항이 없는 조항이었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조는 이거죠. 이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은 이게 최저 기준이다. 이게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근로조건을 낮추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4호의 내용은 대등한지에서 동등한지에서 근로조건은 자유의사로 결정을 하세요, 이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의사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5조의 내용들은 이걸 체결했으면 지켜라, 성실하게 이걸 이행을 해야 될 의무를 노사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것들은 위반 시에 특별하게 이 조항 위반했다는 처벌장을 두고 있지는 않은 그런 조항이에요. 단지 이제 6조부터 10조까지는 위반 시에 처벌도 있고요. 이걸 위반한 계약은 사업적으로도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조항이었죠. 자, 6조는 균등대 원칙, 차별하지 마세요, 이걸 두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차별 금지 사유가 우리 법에서는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차별 금지 사유를
성별을 이유로, 남녀 여성을 이유로, 국적을 이유로, 신앙을 이유로, 사회적인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두고 있고, 차별 금지에 대한 영역은 근로조건이었죠.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채용이나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을 육조가 막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채용 단계의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범위를 좀 넓혀놨다. 취업의사를 가진 사람도 근로자인 거다. 이런 식으로 넓혀둔 거죠. 여기서는 모집이나 채용 단계까지는 조금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유로 해서 차별 적소를 금지하는 거죠. 차별 적소를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차별 적소라는 것은 두 가지로 간단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사유 사이에서 이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서,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고, 자,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불리한 처우다, 이거는 차별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합리적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다르게 처우할 필요가 없는데, 달리 처우할 필요가 없는데, 다르게 처우하고 있다. 혹은, 이게 달리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너무 과하다. 이런 경우. 자, 이게 적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르게 처우할 필요가 없는데 다르게 처우하고 있다. 혹은 다르게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케이스. 이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하니까 돈을 더 줍니다.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당신이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더 많이 주겠습니다. 더 적게 주겠습니다. 이것들은 달리 처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조로 보시게 되면 강제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근로를 할 수가 없다. 금지를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ILO 협약과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ILO 협약 중에서 아직까지 105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상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조로 보시게 되면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모든 유행력의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폭행에서 주의해야 될 게 사고 발생,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폭행 안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형법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형법은 이게 반의사 불벌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 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조 근로기준법은 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얘기해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구조는 이게 취업 시나 취업 중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그래서 영리를 취하지 마세요. 이게 중간 착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간 착취가 허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법률이 있으면은. 만약에 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법이 두 가지 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1차 범위에서 들어가는 법인데, 이게 지급안정법,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건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들 보겠지만, 지급안정법은 뭐 직업 소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직업 소개할 때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등록을 해야 되고, 이게 무료 지급 소개 사업은 신고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등록이 돼 있고, 신고가 돼 있으면은, 이게 참 등록이죠. 유료는 지금 등록입니다. 유료에 따라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직업 소개 사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법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파견법. 파견법은 파견업체가 됩니다. 파견업체는 허가받아야 돼요. 만약에 허가받게 되면은, 허가받은 법에 의한 그런 업체인 거니까, 중간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띄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 거. 자, 이 다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 돈만 받고 구체적으로 알선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이게 어떤 알선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면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었죠. 뭐 구체적으로 알선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조의 내용은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었습니다. 공민권. 그러니까 공민권, 참정권이죠. 그 다음에 공익직무. 자, 공익직무는 주의해야 될 게 이게 공익직무가 돼야 됩니다. 사회직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는 거랑 당사자로 출두하는 거랑 다른 거죠, 이게. 노조 업무도 사실은 사회직무지, 이게 공익직무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공민권이나 공익직무를 행사할 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게 되면 거부할 수 없다. 단지 이제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청구한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 허가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공익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청구한 시간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을 할지 무급을 할지는 다른 법에도 있긴 하지만 이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시간은 무급을 하는 것도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근로계약을 봤죠. 근로계약. 자, 근로계약은 딴 게 아니고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된 권리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노무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노무 수령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무 지휘권,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계약을 차결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주된 권리와 의무다 말씀드렸고, 단지 근로계약은 인적인 계약, 또 지속적인 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 부수적 의무 중에 하나가 부수적 의무의 내용이 근로자는 성실 의무라고 말씀드렸고, 자, 사용자는 배려 의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려 의무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배려 의무가 안전 배려 의무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의 어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의무를 당연히 가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의무를 어기게 되면은 그에 따른 손배 청구를, 이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배 청구를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자, 요거는 성실 의무는 뭐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견해는 요 성실 의무 속에는 주로 영업비밀에 대한 유지 의무, 영업비밀은 그 사업장 밖에서도 근로시간 외에서도 지켜라, 이 내용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의무가 경업금지 의무, 경쟁업체에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취업하지 마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가지게 되는 의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일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자기 권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직의 복직한 사람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지 않아요. 나는 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내 권리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 경우에는 설사 이게 채무불이행은 안 될지라도 뭐 채무불이행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돈만 주고 있는 거, 이 경우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판례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